끝판내장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은 일단 조금씩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렴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현금 비중을 제가 평상시에 계속 30%는 꼭 들고 있으라고 한 게,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한 5% 정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밑에 58,000이나 그 밑에 뭐 48,000이나 이런 데까지 떨어졌을 때 또 나머지 현금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굳이 안 오고 내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현금을 통해서 우리는 상승장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분들은 뭐 사실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비트도 보면은 그동안 떨어졌던 애들이, 많이 떨어졌던 애들이 좀 반등을 좀 주면서, 블러 같은 애들도 그렇고 니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반등을 준 다음에 또 눌림목이나 이런 것들이 내일 되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지켜본 다음에 이것도 좀 지켜보고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계속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소거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서 현금 비중이 30%인데도 여기서 매수 뭔가 못하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5% 정도는 매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수익 중일 테니까 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DD 지표를 보면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행동 및 심리를 파악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보면은, 그렇죠? 중복되는 내용이 오전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똑같이 우리가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 변곡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슬슬 다들 수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조정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이고 수렴입니다. 횡보예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의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제 상승장의 고점이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은 뭐냐, 결국 고점이 높아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전혀 나쁠 게 없다, 이러면서 개미를 털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걱정인 건, 여기서 올라갔을 때 진짜 5월이나 이럴 때 끝날 줄 알았거든요. 5월, 6월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우리 부첩이 왔을 때처럼. 근데 여기서 어쨌든 수렴을 하고 길게 옆으로 빼주면 얘가 올라갔을 때 9월에서 12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반감기 전에 조정이 오는 게 이런 형태로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차피 끝나면 이 기간 동안에 뭐 그레이스케일도 또 팔 거고, 그럼 그 물량을 누군가 받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물량이 줄어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일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뭐냐, 반감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희소성이 올라가잖아요. 2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채굴 원가가 2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시 이 매수를 하게끔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개미들은 가파르게 오른 상승에만 너무 취한 나머지 이 횡보 기간 동안에 정말 지나고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이걸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횡보 때 더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 또 그런 건 있어요. 횡보 때는 딱히 뭔가 재료도 뭔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 상태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요. 공포 지수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실제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 극단적 탐욕에서 탐욕으로 전환하잖아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공포 지수가. 그러니까 좋은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좀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무섭게도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래들은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이클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락이니 뭐니 해도 넓게 보면 결국 뭐다, 그냥 신고점에서 저항 맞고 이걸 재차 돌파하기 위한 물량 쌓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초록색 시그널 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잘만 되면 상관없다는, 그러니까 이거 기다려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가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이야기에 적합하다, 우리는 강세장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끝나면 다시 재차 랠리를 시작할 건데, 그 랠리가 진행되기 전까지 길게 빼면 길게 뺄수록, 횡보를 옆으로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나중에 고점의 시간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진짜 몇 달 동안 횡보하잖아요, 진짜.
그러면 진짜 2025년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2025년 뭐 그때 우리 그때처럼 4월 뭐 5월 이때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고요. 지금 이 기세로 가서 다시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 고점이 나오겠죠. 9월에서 한 12월 정도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그 고점이 나오기 전에 중간에 쉬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현금 비중이 잘 만들어놨다면 적극적으로 해봐도 된다. 대신 내가 멘탈이 안 나가는 선까지 해줘야 이게 혹시라도 깨져가지고 58,000이나 아니면은 뭐 52,000, 48,000 이런 게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그때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우리가 생각은 해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횡보를 더 길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2025년에 장이 끝나는 거랑 더 좋다니까요.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분도 댄님도 이런 말 하잖아요. 보면은 4월은 반감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반감기가 도래하면 1에서 3개월간 횡보 또는 조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 단기적으로 너무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정기간이 끝나고 오게 될 시원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저랑 같은 관점이에요. 보시면 이제 이 펀딩 피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롱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항상 여러분들 길게 가져가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이벤트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과 현물을 한다 그러면 항상 현물이 비중을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물려도 이거를 모으는 기간으로 해서 내가 멘탈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어쨌든 이겨낼 수가 있는데 선물은 이 과정에 청산 나면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선물의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ISDA는 대형은행들의 로비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3월 5일 ESLR 그렇죠?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SLR 규제에서 보유한 미국 국채는 자산평가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아, 머리 아픕니다. 왜? 이들은 ESLR 때문에 딜러은행들이 국채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은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국채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ESLR 규제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 표면적으로는 시장 전체 이익을 위한 정당한 요구 같지만 뒷배경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 이번 기사는 ISDA의 꼼수에 대한 이야기다. 참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정말 많이 언급해왔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저는 왜 그러냐, 이걸 잘 풀어주신 분이 또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정말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놨어요. 자, 이 SLR 규제라는 게 리먼 사태 이후 금융권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이걸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은행들에게 무한 레버리지로 미국채 매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여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미 재무부도 무한대로 국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안 그래도 역대급 재정 지출을 단행하고 있는 미국인데 여기에 역대급 국가 부채 비율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매년 이자만 1,000조에 육박한다. 여기에 국채 발행이 무한대로 가능해진다는 것은 국가 부채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재정 지출도 무한대로 늘릴 수 있고 금융권은 무한대로 신용을 통해서 화폐를 창조해낼 수 있게 된다.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 정치적인 모티베이션으로 연준이 금리까지 낮춘다면 물가 상승은 어떻게 될지 뻔한 거 아닌가. 자산이 있는 사람과 자산이 없는 사람의 격차 또한 어찌 될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맞는 말만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에 올 거고 엄청난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가 올 거다. 근데 이제 슬슬 기사에서 저 초양극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를 진짜 양극화보다 뭔가 좀 더 진짜 극단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다가 제 생각해낸 게 초양극화라는 단어였는데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좀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드렸죠? 어떤 상품이든 간에 가장 좋은 상품, 최고의 상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최고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이면 뭐 강남, 주식이면은 뭐 국내 주식의 경우는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걸 요번에 잘 보여주는 게 나스닥의 M7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도미넌스가 흡성한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모든 자산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래 세대에 누군가가 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다 투자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고. 그런데 뭔가 대박을 꿈꾸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신도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다가는 이제는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장이 끝나면
이번 장이 끝나면 하락이 올 건데 그 하락 뒤에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반드시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앞으로 소수점 단위라는 거래가 자산시장에서 당연한 개념이 될 거고 조각 투자가 당연한 개념이 되면 당연한 개념이 됐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의 사례로 봤잖아요. 비트코인이 1억을 가든 10억을 가든 100억을 가든 얼마로 매수할 수 있다? 5만원, 1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왜?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화폐로 바뀌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화폐 개혁이 됩니다. 리디노미네이션 효과를 줘요. 왜? 소수점 단위로 화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닷컴버블처럼 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 기술만은 진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가 옛날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전망을 할 때도 맨날 어두운 전망밖에 안 되니까 제 머릿속에는 사실 제가 좀 틀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대판 MMT라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현대통화이론이라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대로 발행해도 상관없다. 이게 조금 있으면 우리 포퓰리즘과 더불어서 대세론으로 떠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 그때 이미 그동안에 찍었던 돈을 거의 진짜 거의 2배만큼 더 찍었잖아요. 순식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찍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물론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왔지만 과연 이걸로 끝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들은 정말 뭘 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 또한 어떻게 될지 정말 심해질 겁니다. 근데 특히 자산을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양극화가 될 테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1대 99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정말 상위 1% 혹은 0.1%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어쨌든 코인이 그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꿔줄 수 있는 놈이잖아요. 왜냐면 기간 대비 수익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코인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겁먹지 말라 결론은.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개월 미만 단기 투자자 비율이 51.24% 아직 상승이 여력 있다라고 나오는데 보면은 첫 번째 사이클은 94.57, 두 번째 사이클은 94.76%, 세 번째 사이클은 84.03%. 낮아진다 그래도 한 70%대는 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51%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다? 상승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먼트 암호화폐 총괄이 솔라나가 시총 3위 암호화폐로 도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 저는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BNB랑 계속 경쟁을 하겠지만 조금 BNB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만 얘가 상승장 때 이렇게 무시당하다가 갑자기 뒤집기로 저력이 있거든요. 요즘에 런치풀이나 런치패드 이런 애들처럼 가끔씩 그 뒤집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되 생태계적인 부분에서는 솔라나가 미래 BNB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정해졌어요. 1등, 2등, 3등은 거의 정해졌어요. 여기 이제 4등에 BNB가 있을 수 있고 아발란체가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정해진 것 같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물 ETF 보면은 순유입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아크인베스트먼트도 빠지고 그레스케일도 빠졌다. 그래서 특히 아크인베스트먼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놈들이었는데 왜 빠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동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 로기 형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로기 형이 깡패예요. 그냥 얘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뭐 좀 팔 수도 있겠죠. 나중에 되면. 근데 그게 좀 뭐 어때요? 어차피 뭐다? 그게 되려면 얘네가 일단 물량을 다 토해내야 돼요. 피델리티랑 블랙록한테 다 넘겨줘야 돼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것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71로 돼서 극단적 탐욕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개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무서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오죠. 고래들이
비트코인 바닥에 대한 매수를 나섰다. 4월 3일자입니다. 전날 20억 달러 이상 매집을 했습니다. 공급량의 0.1%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들은 어제 약 33,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이거는 20억 달러 이상의 규모다. 그리고 이들이 뭘 매집했다고요?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하는 건 뭐 추후에 도미넌스 혹은 또는 비트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저녁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얘기했던 것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옛날부터 강조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항상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놓치냐,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경각심 좀 가졌다가 갑자기 또 무뎌지고 아유 똑같은 소리 하네, 잔소리 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진짜 높은 확률로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이번 상승장에 최대한 잘 벌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